기압과 날씨. 자, 여러분들 고기압하고 저기압 봅시다. 자, 고기압, 그죠?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지? 고기 먹으면 되니까. 자, 고기압은 기준은 없어요. 저기압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얼마 이상이고 고기압이고 얼마 미만이 저기압이다라고 하는 기준은 없고요. 고기압하고 저기압은 그냥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은 고기압이고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저기압이 되는데, 자, 우리 앞에서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조건에서 저기압 중심의 공기가 모일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잘 봐. 여기가 가열이 돼요. 가열이 되면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상승을 해요. 그럼 여기 있던 공기가 어떻게 되니? 위로 올라갔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던 공기가 올라갔으니 여기가 어떻게 돼? 공기 양이 적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공기가 부족하니까, 그럼 공기층이 안 무너지려면 여기가 부족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 있던 공기가 상승해서 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공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이렇게 여기 있던 공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몰려들게 되는데, 이렇게 공기가 몰려드는 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공기가 서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렴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고기압에서는 이렇게 위에서 상승한 공기가 이렇게 공기 상층부에서 딱 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여기 있던 공기가 아래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저기압 중심에서는 상승 기류가 생기고 고기압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겨요. 그러면 봐봐라. 기압이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 그럼 여기가 공기가 어떻게 돼? 밀도가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커진 공기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 잘 봐. 커진 공기가 밖으로 퍼져 나가야죠. 여기가 공기가 많으니까 양이. 그럼 밖으로 이렇게 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밖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공기가 퍼져 나가는 거를 공기의 발산이 일어난다라고 쳐요. 그러면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밖으로 발산하고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안으로 수렴을 하게 되니까 공기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가게 돼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해륙풍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되냐면 공기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기는 고기압에서 어디로 이동을 한다? 저기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줍니까? 바로 바람이다 라고 불러주게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 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휘어져서 불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휘냐면은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북반구에서는 불어나가고, 저기압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들어가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적도를 가운데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적도 위쪽을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 아래쪽을 남반구라고 하는데, 적도 위쪽에 북반구에서 고기압에서는요 바람이 불어나가는데 그냥 불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나갑니다. 이렇게 고기압에서 어디 기준? 북반구 기준. 그러면 저기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와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와요. 그리고 고기압에서는 무슨 기류가 생기고? 하강 기류가 생기고,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남반구는 어떻게 되냐면, 남반구는 고기압하고 저기압에서 둘 다 똑같이 하강 기류가 생성이 되고 상승 기류가 생성이 되는 거는 둘 다 똑같은데, 대신에 고기압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나갔잖아요.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나가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불어나가고, 그 다음에 얘는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오려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휘어져서 불어나가는 방향만 다르고,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그다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발산하고 수렴한다는 건 똑같지만 휘어져 들어가고 휘어져 나가는 방향만 다른데, 이게 왜 이렇게 휘어져 가냐면 원래는 그냥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그러니까 고르게 퍼져야 맞는데, 여러분들 지구는 뭘 해요? 자전을 해요. 그러면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힘이 하나가 생겨요.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무슨 힘? 지구에 어디 있던 간에 무슨 힘이 다 작용을 해요? 중력이 작용을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일단은 지표 어디서나 다 뭐가 작용하냐면 이렇게 중력이 작용을 해요. 근데 지구는 뭘 하니까? 자전을 하는데, 근데 지구가 기체니 액체니 고체니? 지구는 고체죠. 그럼 봐봐라. 여러분들 공 있죠. 축구 공을 돌려봐. 축구공을 제자리에서 뺑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도 한 바퀴 돌고 얘도 한 바퀴 돌고 얘도 한 바퀴 돌고 얘도 한 바퀴 돌겠지. 선을 쭉 그어주면 가운데를 축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 이 네 개 중에 1, 2, 3, 4 중에 어디가 돌아가는 속도가 제일 빠를까? 어차피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은 어떻게 돼? 같죠? 그러니까 여기다 점을 찍어서 이 네 점이 한 바퀴를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다 똑같죠? 그러면 도는 둘레가 누가 제일 커요? 4번이 제일 크죠? 완전 북극에 있으면 제자리에서 도는 거잖아. 이렇게 한 바퀴를. 근데 적도는 엄청 크게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돌에다 줄을 매달아서 막 돌리려면 힘이 필요해요. 무슨 힘?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겨주는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필요하고, 대신에 앞에 있는 돌은 놓으면 어떻게 되니? 팡 튕겨나가죠.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갈 때 저희 아빠가 그 커브를 확 틀면 몸이 어떻게 돼요? 빵 쏠리죠.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고 가다 갑자기 확 꺾으면 안으로 꺾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몸이 튕겨나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걸 원심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는 지구 중력과 여기를 반지름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원운동에 의한 원심력이 있어요. 이 힘과 이 힘을 합쳐준 힘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전향력. 그래서 지구 자전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가 휘어져서 불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향력을 느낄 수는 없는데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전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아니면 세면대에다 물을 가득 채우던지, 아니면 더 쉬운 거는 양변기예요. 양변기에 물을 내려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려가요, 물이? 양변기에서 물 내려봐. 뻥 내리면 어떻게 내려가? 돌면서 내려가요. 욕조에서 물 빼도 어떻게 돼요? 돌면서 내려가요. 무슨 방향으로 도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집에서 한번 변기 물 한번 내려봐봐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내려가요. 이렇게. 아니면 세면대 욕조 너무 물이 많으니까 세면대 물 가득 담은 다음에 이렇게 물 똑 내리잖아요.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로 돌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근데 남반구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물이. 이게 도는 방향이 반대예요. 왜냐하면 북반구하고 남반구하고 전향력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아까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갔고,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게 되는 이유가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향력이 0인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점점 저위도로 내려오면 원심력이 커지거든요. 근데 딱 적도로 내려오면은 중력이랑 원심력이랑 똑같아서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빵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적도에서는 변기물 내리면 어떻게 돼?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가요. 안 돌아요. 실제로. 딱 그 유튜브 찾아보면 실험하는 게 있거든요. 적도에서 개수대 왔다 갔다 해놓고 딱 찾아가지고 물 넣으면은 거기서 물이 안 돌고 그냥 쭉 내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 전향력 때문에 공기가 소용돌이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적도에서는 뭐가 안 생기냐면 태풍이 안 생겨요. 태풍은 전향력이 있는 저위도에서 생기지, 전향력이 너무 약하면은 태풍 자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적도 근처에서는 전향력이 없어서 안 생기고, 왜 고기압이 북반구하고 남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냐? 전향력 방향이 서로 반대라 그런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진자 알아요? 진자? 이렇게 추 매달아 가지고 실에서 이렇게 놓으면은, 실에다가 추를 매달아서 딱 여기 놓으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진자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나라에서 두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왜 도느냐면은 전향력 때문에 도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북극에서 하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360도로 돌아요. 이렇게. 예. 적도에서는 안 움직여요. 전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전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확인을 해줄 수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보통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공기가 상승을 해서 상승한 공기는 뭘 만들어요? 구름을 만들기잖아요. 우리 앞에서 구름 생성 과정 배웠다시피. 그래서 구름을 만들기 때문에 날씨가 흐리거나 비나 눈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하강을 하니까 뭐가 안 생겨? 예, 구름이 생기질 않아요. 예, 그래서 날씨가 보통 어떻다? 맑은 날씨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고기압하고 저기압에서 특징 항상 잘 보고, 그리고 바람 방향은 지표에서 부는 바람 방향만 보는 거야. 위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기가 아니라 지표에서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휘어져서 나가는 바람, 휘어져서 불어 들어오는 바람, 둘 바람 방향 잘 보고 중심에서 상승 기류하고 하강 기류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온대저기압 봅시다. 자, 온대저기압이라고도 하고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중위도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자, 중위도 지방의 북쪽에 있는 찬 기단이랑 남쪽에 따뜻한 기단이 서로 만나서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은 전선 두 개를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원래 생길 때는 정체전선 있잖아요. 정체전선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바뀌어요. 아니면 태풍이 소멸할 때 온대저기압으로 중간에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있던 애가 흔들리면서 쫙 쪼개져 버리는 형태인데, 보면은 이 가운데가 저기압 중심이고요. 그려주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가운데가 아까 선생님이 잠깐 그려줬는데, 여기가 온대저기압의 중심이면 뒤쪽으로 한랭전선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온난전선이 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온대저기압 또는 중위도저기압에 해당이 돼요. 자, 공기가 보면은 요 앞에 찬 공기, 가운데 따뜻한 공기, 다시 뒤에 찬 공기,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뒤에 한랭전선이 만들어지고 앞에 온난전선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딱 이동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편서풍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지역이고 B 지역이고 C 지역이면은 조금 있으면은 A 지역의 날씨는 누구랑 똑같아지겠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오니까 B 지역이랑 똑같아질 거고, B 지역의 날씨는 누구 날씨가 되겠니?
C 지역의 날씨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가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기가 뭐야? 저기압이죠. 아까 선생님이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된다? 북반구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간다 라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럼 풍향을 봐봐. 여기가 저기압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요. 그래서 자, 잘 봐.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니까 이 온난전선 앞에 있는 A 지역에서는 무슨 바람이 부냐면 남동풍이 불어요. 남동풍. 그다음 여기서는 무슨 바람이 불어요? 남서풍이 불고요. 가운데에서는. 자, 한랭전선 뒤에서는 무슨 풍이 부냐면 북서풍이 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바람이 무슨 풍에서?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게 되고,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남서풍에서 무슨 풍으로 바뀌어요? 북서풍으로 바뀌어요. 풍향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찬 공기 앞에 찬 공기가 앞이죠. 그 다음에 더운 공기가 그 다음이고, 다시 뒤에가 찬 공기이기 때문에 온난전선 통과하고 나면은 더운 공기가 오니까 기온이 올라가고, 한랭전선 통과하고 나면은 찬 공기가 오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강수구역을 봐야 되는데, 비가 내리는 지역은 온난전선 앞에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고 한랭전선 뒤에 좁은 지역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세 지역 중에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디다? A하고 C 지역에만 비가 내리게 돼요. 자, 가운데 B 지역은 구름이 없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다? 맑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있으니까 기온이 높고 날씨가 맑은 형태로가 나타나주게 되고, 강수구역.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 더 알아놓고 기압. 기압까지 보면은 여러분들 저기압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알겠어요? 저기압 중심부로 가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기압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기압이 하강하고,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저기압이 멀어지는 거니까 기압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죠.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기압이 올라가고,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기압이 내려간다. 기압 관계까지 같이 알아두면은 이 온대저기압에서 틀릴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 저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 강수구역, 바람 방향, 알겠죠? 그 다음에는 기온. 요 세 가지 잘 알아두고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풍향은 여러분들, 풍향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바람이 불어 가는 방향이에요. 아니, 불어 오는 방향이에요. 불어 가는 방향이 아니라 남동 쪽에서 북서쪽으로 부으니까 풍향 방향 남동풍. 남서쪽에서 남동쪽에서 남서쪽, 어떻게 돼서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부으니까 남서풍.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부으니까 북서풍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다. 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바로 풍향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를 보게 되면은 기온, 기압, 풍향, 풍속, 고기압, 저기압, 전선 등을 이렇게 일기도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자, 보면은 가장 특징적인 날씨가 뭐냐면은 여름철하고 겨울철의 일기도를 보면은 되게 특징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선 이렇게 그어준 선 있잖아요.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등압선이라고 해요. 등압선. 등압선이라고 하는데, 등압선은 기압이 같은 지점을 이어준 선이에요. 기압이 같은 지점을 이어준 선인데, 얘가 중간에 갈라지거나 끊어지거나 교차하거나 하게 그려주면 안 되고,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그려주는데,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등압선에
간격이 어떨수록 좁을수록 어떻게 돼요? 바람이 강해요.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바람이 강하게 불어요. 자, 그러면 여름철하고 겨울철 봐봐요. 등압선 사이 간격이 어디가 더 넓어? 여름이 넓죠. 그러니까 바람은 어디가 더 세게 써? 겨울이 더 세게 불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름철 기압 배치부터 보면은 일단 이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남쪽에 있는 여기가 고기압이고요. 그 다음에 대륙 쪽이 저기압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부는 남동계절풍이 불게 되고, 기압 배치가 남쪽이 고기압이고 이 북쪽이 저기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 때문에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돼요. 그리고 초여름에는 장마가 오고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 열대야, 태풍이 오기도 하고요. 겨울철에는 지금 보면은 대륙 쪽, 이쪽이 시베리아 고기압에 있는 대륙 쪽이 고기압에 해당이 되고 해양 쪽이 상대적으로 저기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쩌게 서쪽이 고기압이고 동쪽이 저기압에 해당이 돼서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대륙 쪽에서 해양 쪽으로 불기 때문에 북서 계절풍이 불게 되고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합니다. 그 다음에 한파랑 폭설을 주는 이런 날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봄철하고 가을철 날씨는 일기도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거의 비슷한데 보면은 봄철하고 가을철은 양지간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징이 이렇게 저고고저 이런 식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이 혼재되어 있어요. 즉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 즉 온대 저기압이나 양지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얘네들이 자주 지나가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좀 심한 경향을 보이는 게 봄철하고 가을철 일기도의 특징인데, 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따뜻하고 건조하고 요새 같은 경우죠. 벌써 여름이긴 하지만 황사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꽃이 피는 거를 시샘에서 오는 추위다. 그래서 꽃샘 추위라고 불러주고요. 네, 가을철 같은 경우 이제 봄철은 이 상태에서 점점 기온이 높아지는 거고 가을철은 이 상태에서 점점 기온이 낮아지는 거라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죠. 가을로 가니까 맑은 하늘이 자주 나타나죠. 그 다음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 일교차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첫 서리가 내리기도 하는 게 바로 가을철 날씨의 일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기도만 보면서는 구분을 해주기는 쉽지는 않다. 알겠죠? 자, 개념 쏙쏙 봅시다. 자, 6번. 다음은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설명이래요. 북반구 지상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죠.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날 때 날씨가 대체로 어떻게 돼요? 흐리죠. 구름이 생기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을 나타냈는데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니까 이 경우는 고기압,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니까 저기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은 온대저기압의 모습인데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가운데 있는 B죠. 그죠? 여기가 따뜻한 거 보니까. 층운형 구름이 발달하는 곳은 온난도선 앞이니까 C고, 소나기성 가호가 내리는 부분은 한랭연선 뒤니까 A고, 풍향은 여기서는 무슨 풍? C에서는 무슨 풍이 불어야 돼요? 남동풍. 그죠? C에서는 이렇게 남동풍, B에서는 남서풍, A에서는 북서풍. 이렇게 불어야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온대저기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온대저기압은 중위도 지방에서 발달을 해서 편서풍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무슨 바람? 편서풍. 다음 10번은 여름철하고 겨울철인데 이렇게 등압선 간격이 좁은 나가 겨울철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가 바로 여름철 일기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기압 배치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고 겨울철은 서쪽이 고기압이죠.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나타냅니다. 자, 뒤에 일기도 보자. 자, 지금 보면은 1번은 언제 일기도에 해당이 돼요? 이거 지금 이동성 저기압 고기압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럼 얘는 언제예요? 봄, 가을철 일기도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 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퍼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봄, 가을철 일기도에 해당이 되고, 이 고기압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지금 태풍이 있다. 이게 등압선 가격이 촘촘하게 돼 있는 동심원 모양으로 생기죠. 그럼 태풍이 있는 철은 언제예요? 여름이죠. 보통 여름철에 태풍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전선은 정체전선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장마전선. 그 다음에 얘는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일기도에 해당이 되죠. 남고 북저형.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일기도에 해당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등압선 간격이 아주 좁죠. 따라서 겨울철 일기도죠.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로 내신 속수 봅시다. 1번. 자, 기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대륙 기단은 습한 게 아니라 습기가 없잖아요. 건조한 게 대륙성 기단의 특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1번이 틀려버렸죠. 나머지는 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인데 시베리아, 양쯔강, 북태평양, 그 다음에는 오호츠크의 기단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나라에 여름철에 주로 영향을 주는 건 바로 D에 있는 무슨 기단? 북태평양 기단. A부터 D 중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바로 A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이고 한랭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하고 B가 대륙성 기단이라 건조한 기단이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A하고 B는 그러니까 고緯도 기단이 한랭하잖아요. 그러면 A하고 위에 있는 누가? C가 한랭하고, 그 다음에는 B하고 D는 온난한 기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 B는 우리나라의 봄철에 영향을 주는 양쯔강 기단에 해당이 되니까 3번이 맞죠. 봄, 가을철에 주로 영향을 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나는 기단의 성질. 그러면 기역은 기온이 낮고 습도 낮으니까 B가 기역. 그 다음에 디귿은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으니까 A가 디귿. 그 다음에 기온이 높고 습도도 높은 얘가 리을. 마지막 D가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누굽니까? 여기서 디귿 A로 되어 있는 4번이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긴 경계면이고요. 전선을 경계로 기온, 습도, 바람 등이 크게 달라지는 거 맞고, 전선면을 따라 따뜻한 공기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아래로 가는 게 무슨 공기다? 밀도가 큰 찬 공기가 갑니다. 알겠죠? 따라서 전선면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밀도가 큰 찬 공기예요.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어이구, 이게 어떻게 돼? 이게 틀린 거지? 그치? 따라서 틀렸고, 이건 왜 틀렸어요? 선생님이 경계면이 아니라 이건 전선면이고, 이 경계면이 누구랑? 지표면이랑 다음 부분을 바로 전선이라고 해요. 경계면은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럼 2번은 맞고, 이거는 온난전선에 대한 설명이고, 이거는 정체전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폐색전선이 만들어질 때가 바로 빠른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가서 겹쳐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선의 형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조에 따뜻한 물하고 찬물을 섞으면은 찬물이 밀도가 따뜻한 물보다 크니까 찬물이 아래로 따뜻한 물이 위로 가야 돼요. 그쵸?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찬물이 아래로 따뜻한 물이 위로. 1번처럼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여기가 전선면이고 여기가 전선이에요. 지표랑 다음 부분이 구분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온난전선이랑 한랭전선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온난전선, 한랭전선 기울기 완만 급한 거 맞고 층운영, 저운영도 맞고 강수구역이 전선면 앞에 넓게 좁게 소나기성, 지속적인 비 맞는데 이동 속도는 누가 더 빨라요? 한랭전선이 빠르고 온난전선은 느리니까 5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9번은 지금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한 걸로 봐서는 얘는 무슨 전선입니까? 온난전선이고 옆으로 퍼져 있는 층운형 구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찬 공기 뒤로 따뜻한 공기가 오기 때문에 통과하고 나서는 기온이 높아진다가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어느 전선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얘는 지금 한랭전선을 나타낸 거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어서 만들어지는 거고 위로 솟아있는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전선면 뒤쪽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강우가 내리고 비교적 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맞죠. 그 다음에 11번은 글이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선을 나타냈는데 보면은 이거는 온난전선이고 이 가 같은 경우에는 한랭 전선에 해당이 되는데 따라서 가는 틀렸고 가는 통과하고 나서 찬 공기가 오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죠. 나는 전선 앞에 넓은 지역에 오랜 시간 동안에 장시간에 비가 내리고 전선면의 기울기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는 더 급합니다. 이거는 맞죠? 자, 그 다음에 12번. 고기압이랑 저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기압 중심부에서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따라서 상승 기류가 생겨야 구름이 생성이 되니까 저기압에서 만들어지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지만은 저기압과 고기압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주변 기압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고 그러니까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높아지면 고기압,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면 저기압. 그 다음에 북반구는 고기압 중심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북반구는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이 맞죠. 그러니까 일단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니까 이거 고기압 하강기류, 고기압 하강기류. 그 다음에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 세 개 중에 답이 될 텐데 그러니까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어 들어가니까 틀렸고 얘도 불어 나가니까 틀렸고 맞는 거는 2번만 맞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북반구의 고기압이랑 저기압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자, 보면은 상승기류가 발생하는 나가 저기압이고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가가 고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북반구 기준. 가는 날씨가 맑죠? 가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고 나는 상승기류고 맞는 건 1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저기압 중심에서는 구름이 생겨서 날씨가 흐려집니다. 그 다음에 15번 오른쪽 그림은 북반구 어느 지역의 지표 부근에서 부는 바람을 나타냈대요. 지금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걸로 봐서는 북반구 고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틀렸고 고기압이고 중심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강기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건 저기압에서의 설명이니까 맞는 거는 2번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오른쪽 그림은 온대저기압인데요. 잘라주면 이쪽이 한랭전선이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가 온난전선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가 찬 공기, 가운데가 더운 공기, 다시 앞에가
찬 공기 이렇게 돼야 돼요. 찬, 더운, 찬이에요. 찬, 더운, 찬. 찬, 더운, 찬. 그러면은 찬, 따뜻한, 찬. 찬, 따뜻한, 찬. 다 틀렸네. 맞는 거 뭐밖에 없어? 2번밖에 없죠. 그죠? 예,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는 온대저기압인데요. 자, 가는 한랭전선, 나는 온난전선이고, 자, A지역은 한랭전선 뒤이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고요. B지역은 온난전선 가운데이기 때문에 날씨가 맑고 기온이 높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가 따뜻한 공기가 존재를 하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은 다음과 같은 날씨가 예상되는 지역은 아침 넓은 지역에 걸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으나 비가 그치는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고 기온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은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장시간에 비가 내리는 지역, 온난전선 앞에 해당하는 C 지역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그림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와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구름 사진을 나타냈는데, 자, 지금 고기압 중심부가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자, 그럼 고기압 중심부를 보면은 구름이 거의 없죠. 거기서 보면은 맑은 걸 볼 수가 있고, 저기압 중심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죠. 여기 지역, 그 다음에는 여기 지역은 현재 구름이 많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날씨가 흐리죠. 우리나라에서는 남풍 계열의 방향에 불 거냐, 북풍 계열의 방향에 불 거냐 라고 보면은 일단 여기가 고기압이죠. 현재 고기압, 우리나라 여기. 그러면 남풍 계열의 방향에 불 거냐, 그러면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 여기 고기압에서 어디로 가요?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되겠죠. 여기가 고기압이니까 가까운 데서 이렇게 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방향이 불게 될 거니까 남풍 계열의 방향이 부는 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의 특징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1번 맞고, 그 다음에는 2번 장마가 내리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맞고, 그 다음에 4번도 맞고, 5번은 겨울철은 오호츠케 기단이 아니라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다음 21번.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와, 여름철은 후덥지근하죠. 그죠?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영향을 받아서 폭염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우리나라의 어느 계절의 일기도인데, 지금 보면은, 자, 저기압, 고기압, 고기압, 저기압이 섞여 있죠.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봐서는 이동성 고기압, 저기압이 지나가는 봄이나 가을철의 일기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틀렸고, 양측간 기단의 영향을 받고, 디귿도 맞게 되겠죠. 그래서 4번 니은하고 디귿이 됩니다. 그 다음 23번.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어느 계절의 일기도인데, 지금 쭉 우리나라에 걸쳐서 지금 뭐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정체전선, 즉 장마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마가 형성이 되려는 소리는 언제라는 소리입니까? 이거 여름철이죠. 자, 따라서 겨울철 일기도는 아니고요. 남고 북저용의 기압 배치가 나타났고, 양측간 기단은 봄, 가을이니까 틀렸고, 장마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24번은 그린 가는 지금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랑 등압선 간격이 좁은 걸로 봐서 가는 겨울철의 일기도이고 시베리아 기단 A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4번이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5번은 가와 나는 우리나라의 여름철과 겨울철 일기도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를 가지는 여기가 겨울철 일기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가지는, 아이고 잘못 그렸다. 이게 여름철 일기도죠. 남고 북저형에 가지는 여름철 일기도,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가지는 겨울철 일기도에 해당이 되는데, 따라서 얘는 틀렸고요. 가는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맞고, 가는 북태평양 세력에 맞고, 맞죠. 따라서 1번이 틀렸죠. 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미치는 기단인데, 시베리아 기단인 건 이 중에서 어디입니까? A죠. 시베리아의 기단의 성질은 어떻게 됩니까? 한랭, 고위도 대륙성 기단에 해당이 되니까 한랭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번.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의 온대 저기압을 나타냈는데, 자,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난저선 앞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날씨 기온은 어떻게 돼요? 낮고, 찬 공기, 더운 공기, 찬 공기니까 구름은 층운형 구름이 생겨 있고요. 강수는 장시간에 비가 내리게 되고, 그다음에 풍향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으니까 남동풍의 풍향이 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온대 저기압이 A 지역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A 지역 다음 여기 1번이 오고 그 다음에는 2번이 온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온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면 기온은 일단 어떻게 됩니까? 상승했다가 다시 한랭 전선이 통과하면은 하강하는 형태가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는 구름은 안 생겼다가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야지 맞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강수는 가운데 지역이 1이 지나갈 때는 맑은 상태였다가 다시 저군형 구름이 한랭 전선 뒤로 들어가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맑음에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아이고, 맑음이었다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소나기성 강우가 내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풍향 변화는 현재 남동풍이 불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남서풍으로 바뀌었다가 한랭 전선 통과하고 나서는 무슨 풍으로 바뀌어야 돼요? 북서풍으로 풍향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A선 좀 있으면 1이 지나고 그 다음에 2가 지날 테니까 이거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28번 그림은 우리나라의 서로 다른 계절인데 등압선하고 기압 배치를 보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해당하는 일기도에 해당이 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해당이 되겠죠. 남고 북저형,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니까요. 가을 계절이 나타나는 날씨의 특징은 한파, 폭설, 북서, 계절풍, 요게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실력 탄탄. 그림은 차가운 육지에서 발생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요. 그러면 지날 때 기단은 어디서부터 성질이 변한다? 기단의 아래 부분부터 성질이 변해요. 그러니까 기단의 성질 변화는 따뜻하니까 기온은 상승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수증기를 공급을 받기 때문에 습도도 증가를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따뜻한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공기가 상승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여기 도달을 하게 되면은 폭설이 내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2번, 3번 한번 보자.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를 나타냈어요. 자, A 지역. 지금 A를 보면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지죠. 그러니까 A는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저기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북반구 기준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1번처럼 풍향이 나타나야 될 거고요. 따라서 A 지역은 저기압이고 B 지역은 고기압, C 지역도 어떻게 돼요? 일로 들어갈수록 중심부로 들어가서 기압이 낮아졌으니까 여기도 저기압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지역은 저기압이니까 날씨가 흐리고 B 지역은 고기압이고, B 지역에서는 고기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가 맞게 되겠죠. 북반구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근데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남반구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풍향을 잘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